자, 오늘 문제 쉬웠죠? 네? 오늘 개발 뒤에 다 쉬운 건데, 개발 관리 마케팅.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년 동안 주택 공급이죠. 자, 1년 동안 주택 공급의 양이 40만 채다. 1년 동안이 나왔으니까 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예? 유량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 유량을 묻는 거예요. 1번은 유량.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주택의 양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시장에 공급된 주택의 양이 얼마죠? 40만 채가 유량의 공급량이고, 자,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1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인데, 미분양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만 채를 빼겠죠. 그래서 40만 채에서 얼마를 뺀다? 10만 채를 빼면 돼요. 10만 채를 뺀 얼마? 30만 채가 주택 유량의 수요량. 1번은 맞는 지문. 2번. 자, 2번은 주택. 자, 시점을 물을 때는 주택 저량이죠. 저량. 자, 현재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인데, 현재 시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총 주택수 얼마죠? 500만 채가 되겠죠. 자, 500만 채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500만 채에서 뭐를 빼야 돼? 빈집. 공가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공가가 얼마죠? 50만 채. 공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뺀 450만 채가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자, 2번도 맞는지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묻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분모는 우리가 임대료에 대해서,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의미합니다. 자,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냐? 자, 임대료 변화 얼마죠? 10%죠. 10%가 인상되면은 수요량은 20% 감소를 했어요. 그럼 여기 얼마죠? 2가 되네요. 2는 1보다 크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을 의미합니다. 탄력적. 자, 4번.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개선이 돼서 공급은 증가하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5번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은 선택을 했어요. 자, 오늘 배웠죠?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 뭐를 포기했어? 정기예금 투자를 포기했지. 그럼 정기예금 이자율은 하락을 하니까 뭐다? 기회비용이 증가가 아니라 기회비용의 감소. 기회비용의 감소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5번 정답. 기회비용의 감소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림 이해하기 좋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에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시장에서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해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총 수입은 우리가 감소하였다. 자, 여러분이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가격이 공급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공급자의 총 수입이 뭐 했다? 감소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수요가 어떤 경우가 돼야 된다? 수요가 기울기가 좀 급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 이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지금 총 수입이 이 면적이 지금 총 수입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더라도 비탄력적일 땐 수요량 증가폭이 미미해요.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노란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총 수입은 빨간 면적보다 작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총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 수요 곡선이 뭐인 경우?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4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총 수입 얘기가 나오면요, 공급과 관련 없어요. 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 관계니까 수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요가 나와야 되니까 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1, 2, 3번 나오면 안 돼요. 네? 4번, 5번에서 생각하시면은 진짜 많이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몇 번? 4번 정답. 3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니까 틀린지만. 2번, 불완전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니까 틀린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밑줄.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기회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없어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해요. 우수한 정보가 어떻게 돼요? 우수한 정보로 인한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없어요. 그래서 이 3번 틀린 지문.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제로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자,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제로이므로 하니까 틀린 지문.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이 정답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디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니까 5번은 맞는지 뭐.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리죠. 왜? 이 빚금친 부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에. 그럼 이 빚금친 부분은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자, 이 빗금친 부분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정보 가치와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5번 정답.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C 도시 인근에 A 할인점, B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 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단 거리 마찰계 수의 값은 얼마다? 2. 항상 이걸 잘 봐야 돼요. 항상 거리 마찰계 수의 값이 얼마다? 2라고 한다면 뭐를 적용? 중력 모형을 적용.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은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여튼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A 할인점. 여러분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시장 점유율부터 구해줘. 자, 여러분 C 도시에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이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 시장 점유율로 표현한다. 분모는 전체, 분모는 전체, 분자는 A 할인점입니다. 그럼 분모는 전체인데 할인점이 2개밖에 없어요. 자,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 8,000에 비례하고 거리 얼마죠? 8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의 매장 면적은 얼마? 2,000에 비례하고 거리 2km.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이게 전체에 대해서 요건 부분이죠. 그럼 얼마죠? 8,000을 8 하나 나누면 1000이죠. 1000을 8로 나눠주면 125. 자, 125 플러스 얼마? 2000을 4로 나눠주니까 얼마? 500. 그럼 625죠? 네? 얼마? 5분의 1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되죠. 20%. 그럼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용 객수를 구하는 거지. 이용 객수. 자, 이용 객수인데 그 괄호 안에 보세요. 뭐라고 써놨죠? C도시 인구 20만 명 중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하는데 C도시 인구 얼마죠? 20만 명. C도시 20만 명이 몇 프로가?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럼 얼마죠? 10만 명에 몇 프로? 20%. 10만 명의 20%가 A 할인점을 이용하겠네. 얼마죠? 2만 명. 이용객 수는 2만 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구하는 게 아니죠.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구하고자 하는 거 요거거든요. C 도시 인구의 A 할인점 이용객 수는 몇 프로인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지금. 예? 요걸 구해야 되는데 C도시 인구 몇 명? C도시 인구 얼마? 20만 명. A 할인점 이용객 수 2만 명 곱하기 비율을 구하니까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가겠죠. 얼마?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10%. 2번 정답.
이런 본 시험에 이런 문제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은 문제죠. 2번 정답입니다. 몇 개를 이용해야 돼? 하나, 둘, 세 개. 자, 5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죠. 최고가 포인트죠. 가장 높은 최고가 포인트. 1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선 맞습니다. 2번 니카로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자, 2번, 3번은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이지.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 하면은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죠.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비옥도, 뭐죠? 비옥도.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킨 원인을 이 비옥한 토지,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시소성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우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또 나타나죠.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니카도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다? 우리는 생산비,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대가를 뺀, 요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인데, 문제는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뭐하다? 같다. 요게 두 개가 같으니까 지대는 얼마? 제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뭐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대는 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3번 정답.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칼 막스의 절대지대설에서 마르크스는 지대가 상승하면 생산비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도 오른다. 4번 맞는 질문. 5번
추인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어떻게 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추인에는 니카도 이론, 니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해서 지대가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설명 못하죠. 그 설명 못하는 걸 추인에는 뭐를 첨가시키죠? 위치를 첨가시켜서 추인에는 설명한다. 그래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누구? 추인의.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5번 맞는 질문.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보호조는 누구? 저소득 임차인 수요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서 임차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자 지원 정책입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이 포인트죠.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는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질적 수준이 저하가 됩니다. 맞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걸 막죠. 그래서 이주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포인트. 맞는 질문.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 자, 이 얘기겠죠.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자, 현재 임대료가 피의자죠.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에 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은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상승을 해서 초과 이윤을 누려요.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되죠. 언제까지?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임대주택이란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여기서 이만큼 뭐한다? 증가한다. 4번 맞는 질문. 5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이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의 상한이 이렇게 높다. 이 규제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맨 끝에 영향을 준다니까 틀려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정답. 칠 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이죠.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진 이게 시장의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주어졌죠. 문제는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 가격을 설정하는데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상한 가격을 말하죠. 자, 이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이 가격 차이만큼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 균형에서 이만큼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장기적으로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또 이 가격 차이만큼 전매 차이, 시세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수요량은 이만큼 뭐 한다? 증가를 하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죠. 유발하면서 뭐가 형성되죠? 암 시장이 형성돼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공급이 적어요. 공급은 줄어들고 초과 수요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게 기억, 맞는 질문. 니은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 요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뭐 할 경우?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니은은 틀린 질문. 세 번째, 주택 건설 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뭐다? 감소하죠. 맞는 질문. 디귿 맞는 질문. 네 번째,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 이상 밑줄.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해서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그 네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의 뭐다? 목적이죠. 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또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요거에다가 네 번째 니을 지문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니을 지문이 여기 들어오면은 되겠습니다. 1번 정답. 8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처분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급에 뭐가 돼? 토지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집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1번 맞는 질문. 2번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헨리 조지에 있어서의 토지 단일세죠. 토지 단일세를 주장을 하죠. 토지에 대한 단일세. 3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 높은의 동그라미.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이라는 것은 탄력적이야. 탄력적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탄유, 적게 부담. 맨 끝에 더 많이 하니까 틀려요. 더 적게 부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 요거죠.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라는 거. 4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자, 여러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는 것은 공급이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뭐다? 제로가 돼요.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조세 부과를 한다.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뭐가 돼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다. 가격이 뭐다? 불변.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내? 공급자. 토지 소유자인 공급자가 조세를 전에 부담. 누가 다 부담하죠? 토지 소유자인 공급자. 4번 맞는 질문. 5번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조세 부과의 목적이고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게 부과하기도 한다. 이것은 조세의 기능이죠. 조세의 목적과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은 인간에게 생활 공간, 작업 공간, 쇼핑 공간, 내적 공간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도모하죠. 자, 여러분 토지 이후에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효용 증진을 도모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항상 위험성이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개발에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란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죠. 월포드의 견해죠. 3번은 누구의 견해? 월포드. 4번 부동산 개발은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 밑줄. 여러분이 여러분 토지에 우리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것도 개발이거든요. 조성에 의한 개량도 부동산 개발이고 조성된 택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건축에 의한 개량도 부동산 개발이에요. 조성에 의한 개발은 건축물을 짓지 않잖아요.
건축물을 필연적으로 건축 행위가 수반된다 하면 안 돼요.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개발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필연적으로 수반하니까 틀리죠.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는 지문. 10번.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의 일반적 절차.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순서를 7단계로 보죠.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냐.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오면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오고,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하면 세 번째는 적정한 부지를 모세 확보하는 부지 매입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 단계, 다섯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일곱 번째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무슨 단계? 마케팅 단계. 요 7가지 중에서 찾아볼까요? 자, 박스 봅니다.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 시행 전에 개발 여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합니다. 그럼 요 밑에는 나와서는 안 돼. 시행 타당성 무슨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 밑에서 찾으면 안 되지. 시행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개발 아이템, 개발 규모의 결정,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 시설 종류의 배치 및 움직이는 동선 계획 등을 통해서 보다 사업을 구축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어느 단계? 바로 이 단계. 4번 정답. 예비적 타당성 분석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항상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 시험 가면 여러분 보던 지문도 있죠. 안 보던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11번. 자, 월포드. 자, 월포드는 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란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포드의 위험은 우리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기억 첫 번째 보세요. 정부의 정책, 용도 지역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로 발생하기로 하는 것은 바로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 공법적 측면이 바로 뭐죠? 법률적 위험에서 공법적 측면이 토지 이용 규제인데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는 용도 지역 지구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사법적 측면, 소유권 관계나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 이런 거죠. 니은 갑니다.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 요거는 시장 위험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여 공실률이 증가한 경우죠. 그러니까 매각이나 임대가 잘 안 되지.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어떻게 돼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겠죠. 비용상의 위험은 더 커진다. 요 세 가지를 다 물었어요. 1번 정답. 12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물리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나오죠. 자, 개발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건설,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죠? 2번이 또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죠. 뭐다?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 조건, 대표적으로 뭐 토지용 규제에 있어서 용도 지역 주구제죠. 분석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가 뭐냐? 용도 지역제 분석해야죠. 또 개발 규모,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 제한 있잖아요. 규모를 결정하는 거, 법률적 타당성 분석 맞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자,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익, 시장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1, 2, 3 다 맞고요. 4번 갑니다. 민감도 분석이 나왔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주요 변수들이 초기 투입값. 여러분 초기 투입값은 독립 변수. 그리고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의 변화. 수익성은 산출되는 결과. 수익성은 산출되는 결과인 종속 변수야.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회귀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 5번 투자 결정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재 상황,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 투자 결정 분석 밑줄.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라 거기 5번 12번에 5번은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라 인근 지역 분석. 무슨 분석? 인근 지역에 대한 분석. 5번 정답. 분명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문제 잘 봐야 돼요. 개발 이거 본인 시험에서 말 바꿔서 출제합니다. 자, 13번 부동산 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시장 분석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 공급 상호관계가 개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 분석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하고 뭐가 이루어진다?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장 분석에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시장성 분석이 나오죠. 현재나 미래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과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적정 개발 규모 등의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분석 대상 지역의 경제를 분석을 하고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금 요걸 묻고 있잖아요. 시장성 분석.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죠? 과거 1년 동안의 시장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고 있냐,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2번 맞는 질문. 분양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분양 임대될 수 있는 가격, 임대료 얼마냐 결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요거죠. 세 번째는 요거,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 소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정체에 대한 뭐를 총량적 지표를 분석합니다. 총량적 지표. 맞는 질문. 부동산 개발 과정에 시장 분석은 속성상 지리적 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밑줄, 당연히 국한되지. 지리적 공간적 범위에 국한되며, 또 대상 개발 사업의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 밑줄, 경쟁력 분석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정답. 실제 본시험 가면요, 11, 12, 13, 14 여기서 하나 걸려들어서 원래 출제합니다. 자, 5번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죠. 여러분, 경제성 분석은 뭐가 된다? 여러분, 개발 사업의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고,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기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 경제성 분석인데, 이 경제성 분석은 뭐가 있어요? 바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두 가지가 대표되죠. 월포드 의견에 시험에 원래 출제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도시 및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 개념이 나와 있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여러분,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조성도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문제는 그 일본의 부동산 개발은 그 제2조 용어에 보면요,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한다? 제외한다고 줘.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한다? 제외한다. 1번 정답. 2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개발업, 요거는 2년 전에 출제했어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의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 이용권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공급이라고 해. 공급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해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자, 용산에 이번에 4층 무너졌어. 그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야. 재개발하기도 되는데 아직 이게 못한 거 아니에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그게. 15번 부동산 이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거. 이 지역경제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요거 총량적 지표죠. 이 총량적 지표를 분석합니다. 맞고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넓은 의미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것은 요거. 무슨 분석? 시장 분석. 2번 정답.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의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을 분석합니다. 타당성 분석, 요거죠.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또 상권 분석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시장 분석에서 이루어지죠.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잠시 쉬고 16번부터 가겠습니다.